파워프린트 특수상대성 이론 2 들어가 보도록 할게. 특수상대성 이론 1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4가지 현상에 대해서 배웠지. 그 4가지 현상이 사실은 각각 다 정확한 식이 있는 거고, 그 식을 모두 정리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E는 mc제곱이다 라는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이 식이 나온다고 했어. 이 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28페이지야. 시작해볼게. 이걸 먼저 알려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하거든.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딱딱한 핵이 있고 주변에 가볍게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 핵과 전자. 그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원자 핵 부분이야. 화학에서는 전자를 집중적으로 보거든. 전자가 꽉 채워져 있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 마느냐, 전자를 잃으면 이온이 되는데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이게 전부 다 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주기율표도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에 맞춰서 주기율표도 족이나 주기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런데 물리에서는 전자가 중요하지 않아. 원자 핵을 중심으로 볼 거야. 그래서 1번, 2번은 핵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쓸 거고 3번은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라고 쓸 거야. 자, 1번에는 양성자, 2번에는 중성자, 3번에는 전자라고 적어보자. 핵 안에는 2가지 종류의 애가 있는데 걔네 이름을 전하량에 따라서 전하가 양을 보이면 플러스를 보이면 양성자, 전하량이 아예 없으면 중성자라고 이름 붙였어. 얘네를 이니셜로 뭐라고 적냐면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다 라고 해서 P, 중성자는 뉴트론이다 라고 해서 N이라고 해. 전자는 일렉트론이다 라고 해서 E.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야. 양성자, 중성자는 또 쪼개져. 그 안에는 쿼크라고 하는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는 UUD, 중성자는 UDD라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 얘는 위 할 때 D는 다운 쿼크거든. 얘네가 서로 성격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 이름을 붙여줬고 얘네들이 몇 개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야. 옆에 표를 채워볼게. 양성자의 질량, 중성자의 질량을 한 번만 적고 넘어가자.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양성자는 1.67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중성자는 1.6749 10의 마이너스 27승. 누가 더 무겁니?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조금. 애들이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왠지 양성자가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해. 전하량을 보면 중성자는 0이고 양성자는 플러스잖아. 뭔가 0보다 플러스가 조금 더 큰 이미지니까 질량도 양성자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걸 기억해. 전자는 질량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야. 맨 앞에가 9로 시작한다고 해서 얘가 전자가 제일 무겁다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마이너스 31승으로 여기 소수점이 31번 앞으로 가야 하니까 가장 작은 질량이 가장 작은 애가 전자야. 보통 이제 물리에서 수학에서 표현할 때 소수점 1점, 1점, 9점 이런 식으로 소수 자리를 한 자리로 맞춰주는 그런 습관이 있고 그런 약속이 있어서 얘가 9로 시작했을 뿐이지 사실 소수점 개수를 다 따져보면 전자가 제일 가벼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원자라는 애를 배우고 있는데 원자에서 얘네들의 질량을 결정하는 것은 전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여기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을 결정하게 돼. 전하량은 양성자는 플러스 1 일렉트론,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 일렉트론이야. 이걸 화학에서는 그냥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비례한 비율로 얘기하기도 하지. 일렉트론이라고 안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플러스 일렉트론이다. 물리에서만 쓰는 표현을 말해줄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핵자라고 불러. 핵자. 아들 자자를 써서 그냥 핵이 아니라 핵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핵이랑 똑같은 뜻이야.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모두 지칭하는 말이야. 그 다음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들었는지, 중성자가 몇 개 들었는지 그 개수를 뭐라고 하냐? 질량수라고 할 거야. 질량수. 질량이랑 질량수는 달라. 질량은 실제로 정말 몇 킬로그램인지 계산을 한 게 질량이고, 질량수는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만 센 거야. 개수. 몇 개인지 개수를 세는 것을 질량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왜 질량수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전자는 거의 질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 그래서 질량을 결정하는 애들의 개수라고 해서 질량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전자가 아닌 핵에 집중할 테니 전자에 따라서 뭐 구리 2+가 되기도 하고 나트륨 1+가 되기도 하고 이건 다 전자에 집중해서 얘가 이온 상태가 된 걸 표기하는 방법이잖아. 우리는 핵에 집중할 거니까 핵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613C라고 적어볼래? 613C. 얘 읽을 때 13부터 읽지 않아. 왼쪽 아래부터 읽고 그 다음 위에 숫자를 읽고 오른쪽에 기호를 읽는 거야. 613C 이렇게 읽어. 이게 613C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인지 알란 뜻이야. C는 원래는 탄소인데 C라는 이 자리에는 원자 기호를 적도록 해. 약속이야. 근데 그러면 원자 기호,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자 기호 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 나오는 것만 외우면 되고 문제에서 주어줘.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숫자는 뭘 뜻하냐? 바로 원자 번호를 뜻해. 우리 반의 출석 번호가 기억, 니은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얘네도 번호가 있거든? 근데 얘네 번호는 어떻게 측정하냐? 어떻게 정해진 거냐? 원자 핵 내의 양성자의 개수로 원자 번호를 따지게 돼. 양성자란 핵 안에 들어있는 애였잖아? 핵 안에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했어. 프로톤이 2개 있다. 그러면 얘는 2번인 거야. 프로톤이 1개 있다. 핵 안에 프로톤, 양성자가 1개 있다. 그렇다면 얘는 1번인 거야. 그럼 얘는 탄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6개 있다는 뜻이지. 뭐 핵 안에 중성자가 몇 개 들어있을지는 몰라. 원자 번호는 양성자만을 따진 거야. 그렇다면 왼쪽 위에 있는 13은 뭘 뜻하냐? 바로 질량수를 뜻해. 아까 질량수는 뭐라고 했지? 핵 안에 있는 들어있는 놈들을 모두 다 세가지고 개수를 더한 거라고 했지. 원자 핵 내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쳐서 질량수라 그래.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거야. 탄소 입장에서 보면은 이 13이라는 게 양성자 수와 중성자 개수를 적어놓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거의 자기 질량이나 다름없는 거야. 자기 몸무게를 왼쪽 위에 적어놓고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지. 또 이 왼쪽 아래에 적힌 6이라는 숫자가 양성자 개수를 말했던 거였는지 중성자 개수를 말했던 거였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 기억하기 좋도록 얘기를 해주자면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라 전기적으로도 제로잖아? 전기적으로 T가 안 나, T가. 그래서 얘가 실험을 할 때 중성자는 되게 발견하기 힘들었어. 원래 모든 실험에서 핵 내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조사할 때 항상 양성자의 개수부터 알게 돼. 왜냐면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T가 안 나서 뭔가 검출해내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그런지 원자 핵의 표현 방법을 쓸 때도 양성자는 T가 나게 왼쪽 아래에 빡 하고 적어. 그리고 질량수, 얘 거의 몸무게 같은 존재,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도 수치스럽지만 위에 적어. 하지만 중성자는 T가 안 나, T가. 중성자의 개수는 6개도 아니고 13개도 아니야. 중성자는 우리가 따로 뺄셈을 해서 알아내야 돼. 중성자의 개수는 13 빼기 6 해서 7이겠다. 중성자는 그렇게 알아내는 거야. 그렇다면 아래 확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확인 문제 1번 표가 나오는데 표를 채워보자. 표에서 5줄이 있는데 위에 3줄에는 수소를 적고 He, 아래 2줄에는 헬륨을 적자. 수소와 헬륨은 원자 기호 어떻게 써는지 외워놓도록 하자. 물리에서도 나오니까. 수소, 헬륨. 우리는 수소가 지금까지 1개, 헬륨도 1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수소는 3개고 헬륨도 2개야. 얘네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 어떤 차이가 있냐면 6, 13 이렇게 읽었듯이 수소도 읽어볼게. 11수소가 있고 12수소, 13수소.
그 다음 헬륨도 23헬륨이랑 24헬륨 이렇게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소는 3개, 헬륨도 2개야. 근데 이 3개의 수소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라고 부르는 거는 바로 첫 번째야. 얘가 가장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확률이 높거든. 그 다음 헬륨도 우리가 그냥 일반 헬륨 풍선, 헬륨이라고 말하는 그 헬륨이 바로 2, 4헬륨 얘야. 맨 위의 수소랑 맨 아래 헬륨이 일상생활에서 자연 환경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보통 수소, 헬륨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중간에 있는 수소와 헬륨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거든. 얘네를 한번 분석해 볼게. 자, 원자 번호를 물어보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개수와 똑같고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를 적는 거니까 왼쪽 아래 숫자 그대로 적자. 그 다음 양성자 수를 물어보네.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잖아. 얘도 왼쪽이랑 그대로 똑같이 11122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 질량수를 물어보네. 질량수는 약간 수치스럽지만 왼쪽 위에 적혀 있다고 했지. 왼쪽 위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적자. 그 다음 중성자 수는,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제로인 애고 티가 안 난다고 했어. 원자핵 표현에서도 티가 안 나지. 위 숫자에서 아래 숫자를 뺀,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그 값이 바로 중성자의 개수지. 자, 위 숫자에서 아래 숫자 빼서 적어볼까? 순서대로 0, 1, 2, 1, 2 이렇게. 왜 내가 이 5개를 가지고 예시를 들었냐면 이 5개가 현재 태양 있지, 태양. 수금주와 목토천해 한테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 수금주와 목토천해가. 이 태양이 현재 수소에서 헬륨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우리 1학년 때 과학에서 배웠지. 과학 B 선생님이랑 지구과학 그 학기 초에 배웠지.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수소에서 헬륨을 만들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별이 주계열성이라고. 현재 태양은 그 상태야. 근데 그때 수소에서 헬륨을 만든다. 얘에서 얘를 만든다가 아니라 얘네 이 5개를 전부 다 만들어. 얘네가 단계로 만들거든. 첫 번째 단계 수소에서 수소가 합쳐져서 또 수소를 만들고 또 헬륨이 합쳐져서 마지막 헬륨까지 되는 얘를 순서대로 쫙 훑는 과정을 태양이 하고 있어. 그 과정을 우리 다음 그 29페이지에서 수능 특강 문제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 거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 적어볼래? 동위원소라는 뜻이 있는데 수소 3개와 헬륨 2개는 서로 동위원소 관계다. 서로 동위원소다 라고 얘기해. 동위원소의 정의는 양성자 수, 원자 번호는 똑같거든? 그런데 몸무게, 질량 수가 다른 애들, 중성자 수가 다른 애들, 이런 애들을 바로 동위원소다 라고 얘기를 해. 지금 동위원소를 소개시켜 준 거야.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한번 이니셜 적어볼까?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얘도 원자 핵의 표현에 맞춰서 왼쪽 아래와 위에 숫자를 적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아래에 위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될지 한번 짐작해 볼게. 자, 양성자. 양성자한테 물어봐. 왼쪽 아래에는 뭐 적는 거냐면 양성자의 개수를 적는 거야. 자, 양성자한테 물어봐. 양성자야, 너 양성자 몇 개 갖고 있니? 라고 하면은 양성자는 내 자체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1이라고 적으면 돼. 그 다음 요 위에는 뭐 적었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적었지? 자, 그럼 이 양성자한테 또 물어보자. 양성자야, 너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 합쳐서 몇 개 갖고 있니? 나는 중성자 같은 거 안 갖고 있고 내 자체 양성자 1개밖에 없어 라고 하겠지? 그래서 얘는 1, 1이야. 앞으로 양성자, 프로톤을 쓸 때는 앞에 무조건 1, 1을 붙여서 적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중성자도 해볼까? 자, 중성자라는 애한테 물어봐. 너 양성자 몇 개 갖고 있니? 그럼 중성자가 뭔 개소리야, 난 중성자인데 내가 양성자가 어딨니? 라고 하겠지? 따라서 중성자는 왼쪽 아래 양성자가 없다라는 표시로 제로라고 적어주면 돼. 또 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합쳐서 적는 거니까 중성자 자체 1을 적으면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양성자의 개수라고 했었는데 사실 얘를 전하량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 일렉트론이었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었잖아. 왼쪽 아래 전하량을 적어도 맞는 것 같아. 따라서 전자부터는 왼쪽 아래에 전하량을 적도록 하자. 전자의 전하량 얼마야?
마이너스 1 일렉트론이니까 왼쪽 아래에 마이너스 1 적고, 위에 질량수에다가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걸 적는데 얘는 양성자, 중성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핵 바깥쪽에서 도는 전자이므로 제로라고 적으면 되겠다. 이제부터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을 적을 때 앞에 이렇게 원자 핵의 표현 방식을 따라서 적는 걸로 해. 그리고 한번 이거 동그라미 쳐볼래? 첫 번째 수소와 양성자를 동그라미 쳐보자. 얘들아, 얘 불러올게. 얘 핵이야.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 들었어. 그렇다면 얘를 부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핵 안에 양성자 한 개 들었어? 중성자 같은 거 없어? 그럼 얘를 그냥 양성자야 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불러도 돼.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 들어서 바깥에 전자까지 돌고 있다면 얘는 양성자가 한 개인, 즉 원자 번호가 한 개인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 수소에서 전자를 뺀 수소 원자 핵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 따라서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수소 원자 핵과 첫 번째 수소 원자 핵과 양성자다 라는 건 사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양성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수소 원자 핵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지. 근데 수소가 3개나 되잖아? 이 수소가 사실 각자의 이름이 있어. 첫 번째 수소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수소는 중성자 수가 한 개 더 많은 질량수가 2배나 되네. 원래 수소보다 질량수가 2배가 되네. 이중으로 2배 무겁다라고 해서 얘를 이중수소라고 불러. 그 아래는 질량수가 3개네. 질량수가 3배나 됐어? 3배로 무거운 거네. 그러면 삼중수소인 거야. 그런데 이중수소에서 이자는 보통 생략을 해서 이 수소들의 이름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불러. 헬륨도 나름의 이름이 있어. 헬륨의 이름은 얘네 질량수가 다르니까 질량수로 구분지어 이야기를 해. 질량수가 3인 헬륨이다 라고 얘기하고 맨 아래에는 질량수가 4인 헬륨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특별히 구분짓지 않고 그냥 수소다 라고 얘기하면은 맨 위에 애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헬륨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맨 아래 애를 얘기하는 게 보통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핵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핵 반응은 핵 융합이랑 핵 분열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핵 융합이 왼쪽 거고 핵 분열이 오른쪽 건데, 핵 융합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번호가 작은 애들에서 큰 번호가 되는 거. 핵 분열은 번호가 큰 번호인 애를 중성자로 때려서 번호가 작게 쪼개지면 그것을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질량수로 이야기해도 돼. 질량수가 작은 애들이 합쳐서 커지면 핵융합. 질량수가 컸다가 반응을 거친 이후에 질량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그것을 핵 분열이라고 해. 그런데 중요한 건 핵을 융합해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핵을 분열해서도 에너지가 나온다? 그 에너지가 우리는 에너지라고만 나왔지만 어떤 문제집에는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올 때도 있어. 핵 융합했을 때 에너지는 17.6, 핵을 분열했을 때 에너지는 2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문제집마다 어떤 식으로 핵을 융합하고 분열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정확하게 항상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치를 적어놓지는 않았어. 그냥 에너지라고만 적었어. 핵 융합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 핵 분열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 핵 분열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와. 하지만 17.6보다는 200이 크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얘는 한 개 융합해서 겨우 2개가 됐는데 17.6이 나온 거고, 핵 분열은 92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때렸는데, 중성자로 때렸는데 200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핵 융합이 진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야. 핵 융합도 똑같이 92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니? 누구나 다 핵 융합이 가성비가 좋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핵 융합으로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현재 원자력 발전소다 라고 불리는 그 것들은 전부 다 핵 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거든. 이따가 왜 그런지 말해줄게. 자, 핵 반응 시에 보존되는 것이 있어. 핵 융합이건 핵 분열이건 좌우의 숫자가 바뀌지 않아. 그걸 한번 적어볼게.
원자 번호가 보존되고 질량 수가 보존이 돼. 원자 번호란 아래쪽에 있는 숫자고 질량 수란 위쪽에 있는 숫자잖아. 정말 보존이 되나 보자. 자,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이지. 좌우가 똑같네. 핵반응 전후에 원자 번호가 보존이 되네. 또 볼까? 위에 숫자.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이네. 질량 수도 보존이 되는 거지. 핵 분열도 마찬가지야. 92 더하기 0은 56 더하기 36 더하기 0이다. 맞네. 또 질량 수도 보존이 돼. 235 더하기 235 더하기 1, 236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얘는 1이라고 하면 안 돼. 1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3이다 라고 해야 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좌우의 숫자가 핵반응 전후의 숫자가 보존이 돼. 그래서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하나 뭔지 안 써놔. 그리고 얘 한번 숫자를 맞춰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그럴 때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 좌우의 숫자가 똑같다를 기억하면은 이 숫자를 구할 수 있다. 산수만 할 수 있으면. 그때 너희가 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게 바로 이거야. 중성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중성자. 핵 융합에서도 뉴트론, 중성자가 나오고 핵 분열에서는 중성자가 핵 분열 전과 후에 다 있어. 1학년 때 나랑 통합과학 A 배우면서 핵 분열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우라늄을 중성자로 때려주면 또 중성자가 나와. 중성자를 1개 넣어줬는데 중성자가 3개가 나오네? 이런 반응을 연쇄 반응이다. 연쇄적으로 중성자가 나온다 라고 불렀어. 중성자가 핵 융합에도 핵 분열에도 이용된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럼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거든. 근데 2번 핵 반응 시에 보존되는 게 있다면 핵 반응 시 보존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질량이야. 질량. 질량 수는 보존되는데 실제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지는 보존이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를 질량을 재본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핵 융합할 때 핵 융합하기 전에 애들을 합쳐가지고 질량을 재면 뭐 예를 들어 10kg이라고 해보자. 그럴 때 핵 융합이 모두 다 일어났어. 그래서 핵 융합이 일어난 최종 상태의 애들을 모아서 질량을 재보면은 뭐 8kg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왜? 이걸 어려운 말로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든. 이 결손이라는 말을 물리에서 되게 좋아해.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 2kg은 어디로 간 거니? 없어졌니? 아니, 질량이 감소된 그 2kg이 바로 에너지로 발생된 것이야.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의 최종 결론인 E는 mc제곱을 하고 있었어. E는 mc제곱은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호환할 수 있다.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에너지와 질량은 동등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 2kg가 어디로 간 거야? 2kg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2kg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환산이 돼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미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식에 이미 에너지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얘는 질량을 실제로 몇 킬로그램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몇 킬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질량은 무조건 결손됐을 거야. 에너지가 방출된 것을 보면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지. 3번 질량 핵반응 시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E는 mc제곱에 의하여 방출되는 거지. 핵 분열의 예는 우리가 한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원자폭탄 등이 있어. 핵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고 가성비가 떨어지지. 235개의 질량 수, 235개의 핵자들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조금 얻는 방식이지. 핵 융합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 핵자 안에 5개, 양성자로는 2개밖에 이용하지 않는데도, 융합하지 않는데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발전소를 개발 중인데 얘를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 아까 수소에서 헬륨을 만드는 반응은 태양이 하고 있다고 했거든. 태양 에너지, 태양이 지금 만들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수소에서 헬륨을 만드는 바로 이 핵융합 반응이야. 우리가 만약에 지구에서 이 핵융합 반응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구에서 또 다른 태양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랑 똑같아. 지구에서 또 다른 태양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들어낸다고 한들 지구가 다 타버릴 거야.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따라서 아직은 개발 중이야.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대. 핵융합을 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에너지를 가둬놓을 공간이 없대. 그걸 가둬놓는 가마로 강정할 때 그 가마로야. 예, 가마로를 만들 수 없다는 거지. 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가마로가 녹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마로라고 안 하고 원자로라고 불러. 이따가 문제에서 한번 볼게. 아무튼 이 핵융합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담아놓을 원자로를 만들지 못해서 그래서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 자, 뒷장 가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비스무트, 납, 나 이런 애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도록 나오거든. 그래서 원자 기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 자, 핵반응 전후에 보존되는 것이 아래 위의 숫자다.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보존된다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얘 83, 얘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면 가는 아래쪽에 84가 들어가야 맞겠다. 위쪽에는 210, 얘는 제로야. 210이 들어가야 맞겠다. 가라는 애는 어떤 원소인지 나는 몰라. 84번짜리 원소겠지? 나는 몰라. 하지만 이렇게 풀 수는 있는 거야. 가는 84, 210짜리였는데 옆에 82, 206짜리가 되면서 나로 되네. 나, 얘도 아래쪽에 숫자가 보존된다. 2, 4가 되겠네. 야, 2, 4면은 얘 좀 익숙하지 않아? 2, 4 정도는 알아야지. 2, 4 헬륨이었어, 헬륨. 1번 가의 질량수는 왼쪽 위의 숫자를 물어보네. 210이겠다. 2번 나의 중성자 개수는 중성자의 개수는 핵 표시 기법에는 티가 나지 않아. 위의 숫자에서 아래 숫자를 빼야 알 수 있다고 했어. 2개겠다. 4에서 2를 빼니까. 이어서 바로 확인 문제 3번 가볼게. 다음은 태양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이래. 누가 태양이고 누가 원자력 발전소일까? 옳지. 1번이 태양이지. 태양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1번, 그러니까 질량수 1, 2 합쳐서 3이 된 걸 보니까 질량수가 커졌네. 따라서 1번이 A가 태양이고 아래 거는 우라늄이 나오잖아. 우라늄 235가 141, 92로 숫자가 작아진 걸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 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때 핵융합이건 핵 분열이건 둘 다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에너지가 방출됐다는 것 자체가 질량이 줄어드는 질량 결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어. 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됐니? A니 B니? B가 에너지가 많이 방출됐지. A랑 B 중에 B가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 걸 보면 질량의 결손은 누가 많은 거니? B가 질량 결손이 많은 거지. 질량 결손 자체가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니까. 그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반응은 둘 다라고 얘기해야 돼. 누가 더 질량 결손이 많이 되냐라고 하면은 B라고 해야겠지. 2번 가에 들어갈 입자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외워두라고 한 거야. 우라늄을 뭘로 때리면 그 뭐가 나중에 결과물로서 3배가 되어 연쇄 반응이 된다. 얘 뭐였지? 옳지. 중성자였지. 중성자를 쓸 땐 뉴트론만 적지 말고 아래 0, 1 이렇게도 적으면 좋다고 했어.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중성자가 들어가는 걸 모른다. 그러면은 숫자를 설정해. 미지수를 설정해. 아래에는 Y, 위에는 X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좌우에 숫자가 보존된다라는 걸 푸는 거지. 자, 위에 숫자가 보존된다라는 걸 써볼게. 235 더하기 X는 141 더하기 92 더하기 X가 3개면 3X. 이렇게 해서 X를 풀어. 그러면 X가 1이 나올 거야. 0, 1. 그 다음 Y를 풀어. Y가 풀어도 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결국 0,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 0하고 1이면 중성자구나. 답은 중성자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기출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문제 다 풀어봤니? 다음은 원자로에서, 원자로란 원자를 담아놓는 가마로 같은 거를,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이다. 자, 우라늄을 A로 때렸더니 나중에 이 A가 3배가 되어 나타났네. A의 정체는 뭐니? 옳지. 중성자지, 중성자. 바로 알아야지. 그러면 니은이 바로 풀리네. A는 전자이다? 아니지. 중성자지. 니은 틀. 기억은 90이다.
기억. 이거 뭐 크립톤이라는 앤데 얘가 크립톤이라는 거 몰라도 되고 얘는 숫자가 유지되는지로 푸는 문제야. 235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기억 더하기 1이 3개니까 3. 이 식을 풀면 기억이 나오는데 92가 맞대. 너희가 산수는 너희가 해줘. 디귿. 핵분열 전과 후의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같다? 질량 수는 같은데 질량은 실제로 얘 몇 킬로그램인지 재고 또 얘 몇 킬로그램인지 재는 거야. 얘가 만약 10kg이었다면 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10kg보다 작은 8kg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 2kg 어디 갔니? 옳지. 에너지가 바로 2kg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지. 질량 결손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따라서 질량의 합은 같다라고 하면 틀렸네. 질량 수는 같고 질량은 결손된다라고 해야겠지. 그 다음 2017년 9월 모평 바로 가볼게. 가와 나는 원자핵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두 가지 반응식이다. 가는 보니까 1번 수소가 합쳐졌네. 얘 아마 핵융합일 거야. 그림 나는 88, 226에서 86으로 떨어졌으니까 아마 핵분열일 거야. 그럴 때 옳은 것을 골라라. X의 중성자 수는 X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자, 좌우의 숫자를 맞춰보니 X의 정체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니? 2, 4. 얘 아마 헬륨일 거야. 헬륨. 2, 4짜리면 헬륨이지? 그런데 그 아이의 중성자 수를 물어보네. 중성자 수란 티가 안 나. 위에서 아래 걸 빼기로 했어. 4 빼기 2를 한 게 답이겠다. 4 빼기 2는 2니까 기억 정답. 니은. 나에서 핵반응 전후에 질량 수의 합은 같니? 질량 수의 합이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가 헬륨이라는 것도 알아냈잖아. 질량 수와 원자 번호는 무조건 보존되는 거야. 니은도 정답. 디귿. 디귿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옆에 표를 봐야겠네. 얘네가 실제 질량이 나왔어. 몇 킬로그램인지 굳이 나온 거야. 한번 볼게. 1, 2 수소, 얘 이중수소, 중수소라고 불리는 앤데 이중수소의 질량이 M1kg이래. 근데 가는 보니까 M1이 2개나 있네. 반응 전에 얘는 2M1kg이다. 그 다음 얘 RA, 라돈이라는 애인데 얘 RA라는 애는 옆에 표를 보니까 M2kg이고 RN, 얘는 M3라는 kg이래. 그렇다면 얘랑 가볼까? 이 M1이 더 무거울까? 아니면 헬륨, 2, 4 헬륨이 더 무거울까? 당연히 얘가 더 무겁지. 왜? 바로 방출된 에너지 자체가 질량이니까. 얘 24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의 단위로 나왔지만 사실 얘를 그냥 24kg이다 라고 해도 뭐 큰 무리는 없는 거야. 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써도 큰 무리는 없는 거야. 봐봐. 는 쓰고 더하기 24kg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그럼 니은도 나도 그렇게 써볼까? M2라는 질량은 M3에다가 X라는 애 질량까지 더하고 그 다음 5kg이다 라고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는 거지. 따라서 디귿을 보니까 이 M1이네. 이 M1은 X 더하기 24를 얘기하는 거고 M2 빼기 M3?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켜야겠다. M2 빼기 M3는 X 더하기 5네. 근데 둘 중에 누가 크니? 라고 물어봤어. 당연히 똑같은 X에다가 24를 더한 좌변이 더 크겠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인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하면 28번 마무리할게요.